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다혜입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게 이제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젊은 과학자 세션이라고 해서 사실 내일 있는 그 쇼트 커뮤니케이션인 줄 알았었는데 이 세션이라고 해서 살짝 당황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연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저연차 연구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연차 연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주제인 대사체학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해와서 한 13년 정도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대사체학을 처음에 이제 2012년에 시작할 당시에는 국내에서 그렇게 대사체학이 많이 활용이 되지 않던 그런 연구 분야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많이 겪으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던 그런 연구였기는 한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제 트러블 슈팅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더 단단하게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학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 우선 대사체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적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사체학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대사체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인 DNA 정보가 RNA 전사되고 단백질로 번역이 되면은 이 단백질의 작용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메타볼라이트 대사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대사체를 총체적으로 메타볼롬이라고 하고 이것을 총체적인 얘네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메타볼로믹스, 오믹스의 일종이고 그래서 지노믹스부터 이렇게 메타볼로믹스까지 통틀어서 이제 오믹스라고 하는데 이제 오믹스, 통합 오믹스에 대한 연구도 이렇게 같이 많이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까 앞서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발표하셨던 분도 이제 오믹스 관련한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반가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체는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있는 최종 산물이기 때문에 표현형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거나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위에 단계에서 바뀌지 않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최종 단계를 연구를 하면 이 윗단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아니면 윗단계 이런 자극에 관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형에 가장 가깝다고 했는데 표현형의 이제 대표적인 게 색깔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소변의 색깔과 맛 이런 것들로 건강을 진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랜트 메타볼로믹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플랜트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 이제 생명에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플랜트는 방어기작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기작에 의해서 생성되는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가 많고 생리학적 활성을 가지는 성분들이 여기 2차 대사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식물, 천연물이 이용이 되는 것들은 이제 2차 대사체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산업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대사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는가 현재 이제 최근 5년간 논문의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플랜트 메타볼로믹스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조금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약용작물 대사체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해서 같이 검색을 해보니까 한 10% 이상 정도씩 플랜트 메타볼로믹스의 한 10% 이상 정도씩이고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경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로믹스 연구가 이제 약용작물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통계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용작물의 대사체 연구
왜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약용작물을 포함해서 이제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그 바이오 소재들이 이제 해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만 해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러한 바이오 기업에서는 해외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이기 때문이 가장 높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가격이 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에서 이제 국내산 원료가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까 농가도 점점 감소하고 재배 면적도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2017년 8월에 국내에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됐고 올해 5월에는 WIPO에서 유전자원 출처 공개라는 조약이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외 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료의 국산화가 필요한데 이 국산화를 하려면 국내산 우리 약용작물에 대한 성분의 정보를 구축을 해야 되고 이 성분의 정보, 대사체 정보에 대해서 사실 산발적으로 분포는 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고 논문을 검색해보면 나오고 또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한데 이 정보들을 좀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 청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B를 만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된 사업이고 저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희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광대학교, 경북대학교에서 이런 대사체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대사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작하고 그리고 이 대사체 데이터를 이런 로우 데이터로만 제공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사용자가 이제 보고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각화, 가시화하는 그런 작업들까지 진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재배 면적이나 수입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0종의 특용작물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였고 그래서 이 각각의 작물로부터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분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일 물질들을 한 작물당 20종 정도씩 대사체 화합물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화합물로 확인을 하면은 IR, UV, NMR 등을 측정을 해서 구조 동정까지 완료를 하고 이 1년의 데이터 앞에 이제 분리 과정부터 이 측정 데이터까지 이 1년의 데이터를 모두 대사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데이터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데이터 포맷들을 다 이제 로우 데이터에서 바꿔가지고 이 한 600여 종 되는 이 대사체 데이터들을 이렇게 폴더로 다 만들어서 지금 등록은 일단 해둔 상태이고 현재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공개된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공개는 내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데이터 수집에 좀 집중을 하고 이제 이 플랫폼을 일단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 플랫폼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서 이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이제 고도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 또 이제 제공되는 데이터의 퀄리티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거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정보는 각각 약용작물에 대한 기본 종 정보, 그리고 수집한 시료 정보, 그리고 이걸 추출해서 분석을 한 LC-MS 조건, 그리고 그때의 크로마토그래프, 그 안에 들어있는 대사체들, 이렇게 일단 첫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이 각각 대사체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이제 그 1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NMR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 이 그림을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DB를 어디에 이용을 할 수 있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나타내 보았는데 첫 번째로 기능성 소재 원료 표준화입니다. 기능성 소재의 경우에는 이제 기능성을 연구하는 그 활성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표준화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표 성분이 필요하고 이 지표 성분의 그 함량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앞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지표 성분의 후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산지나 종, 품종 이런 대사체를 비교하는 연구, 판별하는 연구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분 육종이라고 나타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비교 연구에서 더 발전된 그런 육종까지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연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기능성 소재 원료 표준화의 경우에는 춘계 때 저희 팀의 이제 최보람 박사님이 아마 발표를 같은 내용으로 했을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자료를 제외를 하였고 그리고 성분 육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공개할 만한 데이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학술적으로 좀 성과가 나왔던 이 원산지 종 품종 판별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인삼의 대사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축한 내용을 UPLC 큐투프매스로 측정한 크로마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62종의 진세노사이드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체들을 인하우스 라이브러리로 구축을 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후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인삼의 원산지 판별입니다. 파낙스 진생의 원산지 판별이고 인삼에는 우리 파낙스 진생 고려 인삼이 가장 좋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고려 인삼이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일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분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고려 인삼을 이용하는데 중국산을 뭐 섞어서 넣는다 이런 부정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판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UPLC 큐투프매스 활용해서 앞선 그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판별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산이 중국산, 일본산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우선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 중국산, 일본산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진세노사이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이제 상대적 정량으로 확인을 우선 먼저 하였고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UPLC 텐덤매스를 통해서 정량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2차 대사체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원산지 연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1차 대사체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NMR 스펙트로스코피와 GC2매스 활용해서 1차 대사체들도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1차 대사체들 가지고도 통계적으로 판별을 했을 때 2차 대사체 판별 결과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산만 이렇게 2차 대사체에서는 톡 떨어져 있었는데 골고루 좀 분포를 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판별에 기여를 하는 그런 대사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바이오마커 분석을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 바이오마커 분석은 진단 검정 통계에 사용하는 기법으로 하는 건데 이제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 활용을 해서 false positive rate, true positive rate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ROC 커브를 그리고 그 커브 밑에 그 area under the curve 그 값을 가지고 각각의 대사체의 그 AUC 값이
0.9 이상인가, 뭐 0.8 이상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이오마커 후보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에 일단 많은 대사체들이 차이가 나타나서 이러한 대사체 조성에는 일본산과 한국산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눈으로 보여드리기 쉽게, 눈으로 보여드리기 좋게 이제 그림을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 에너지 대사 1차 대사체에서 에너지 대사 경로부터 해서 메발로닉 애시드 패스웨이를 거쳐서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경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패스웨이고,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첫 번째 칸은 한국산, 두 번째 칸은 중국산, 세 번째 칸은 일본산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빨간색으로 적게 들어있으면 초록색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진세노사이드들이 빨간 색깔이 첫 번째 칸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아미노산들, 그리고 TCA 사이클에 있는 인터미디에이트들, 유기산들 이런 애들이 한국산에 전반적으로 이런 대사체 함량이 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중국산의 경우에는 진세노사이드 아로의 경우 좀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메발로닉 애시드 패스웨이를 거쳐서 이 2,3-옥시도스칼렌에서 이 위쪽으로 가는 경로가 중국산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당들의 함량도 봤을 때 이제 일본산에서 이런 수크로스로 저장하는 형태로의 당이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어떤 그런 생육 환경이나 재배 환경, 그리고 한중일이 사실 그런 위도도 다 다르고 재배 방법도 다르고 재배 환경도 기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결과였고, 이 결과는 제가 이제 저의 논문에 실려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품종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인삼 열매인데 인삼에도 다양한 품종이 있고, 그리고 인삼 열매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부산물에 해당하지만 인삼 열매에만 있는 또 진세노사이드도 있기 때문에 산업용 소재로 또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 열매의 진세노사이드들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이 7가지 품종을 비교를 해보았고, 앞에 이제 4개 천풍, 청선, 금풍, 연풍 이렇게 비교를 먼저 해봤고, 그리고 이 작용종 내에서도 연풍, 고풍, 선운, 선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다 각각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앞에 4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하게 금풍, 색깔부터 다른 금풍이 다른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고 있었고, 작용종 내에서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작용종 내에서도 선원이 좀 다른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1차 대사체까지 같이 확인을 했던 게, 어쨌든 패스웨이 상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차 대사체도 함께 그 변화를 확인을 해보았고, 마찬가지로 앞에 4개 비교를 했을 때 금풍이 확연히 달랐지만 작용종 내에서 비교했을 때 1차 대사체에서는 2차 대사체에서는 선원이 다른 패턴을 나타냈었는데 1차 대사체에서는 선운이 다른 결과를 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사체와 2차 대사체 간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1차 대사체와 2차 대사체의 코릴레이션을 보기 위한 좀 분석을 진행을 해봤고, 그걸 이제 그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경로에 올려봤을 때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당의 함량이 높을수록 진세노사이드와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아미노산이 많을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경로가 이런 대사와 생합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경쟁
진세노사이드가 많이 생성이 되면은 이런 생합성 경로가 조금 덜 일어나고 이런 좀 반대되는 관계를 가지지 않나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던 연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2차 대사체 내용은 아니고 1차 대사체로 가공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 사실 2차 대사체로도 이전에 이제 다른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 나간 바가 있어서 일단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니까 이제 1차 대사체 결과만 가지고 왔는데 백삼, 태극삼, 흑삼, 홍삼에 대해서 이제 1차 대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이렇게 백삼에서부터 홍삼, 태극삼, 흑삼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인삼 얘기만 해서 다른 약용작물은 없나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 생강 연구를 했던 게 최근에 발표가 된 것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강도 아까 그 대사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30종의 약용작물 중에 한 종이었고 우선 그 원산지 판별에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중국산과 페루산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베트남산도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봐서 여기에 베트남산도 곧 추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UPLC 큐토프 매스를 사용을 해서 각각 2차 대사체에 해당하는 애들을 측정을 하고 1차 대사체도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사체들 간의 비교를 했을 때 1차 대사체들 간의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패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난타겟으로 분석을 했던 결과였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 통계적인 과정을 좀 거쳤는데 그 과정이 조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앞에 표시가 조금 돼 있었는데 그때 확인했던 그 2차 대사체로는 6, 8, 10 진저롤과 쇼가올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6가지를 확인을 해서 이 6가지에서 차이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자 했는데 1차 대사체 진저롤의 생합성 경로가 아직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세노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어떤 전구체는 1차 대사체 단계에서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궁금해서 좀 이 코릴레이션 연구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결과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진저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미노산들과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당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진저롤과 슈가올이 사실, 슈가올에서 그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 진저롤이 형성이 되는 건데도 저는 동일한 상관관계를 나타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고, 얘네들과는 전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다른 엉뚱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저롤의 경우에는 그 진저롤의 전구체인 페닐알라닌과는 확연하게 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한 생합성 경로상에서 1차 대사체와 2차 대사체 간의 관계까지 확인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 이제 6가지 진세노사이드, 6가지 2차 대사체들을 이제 좀 더 쉽게 분석을, 저희가 UPLC 큐토프 매스 결과를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 결과를 이제 현장에서나 아니면 산업에서 바로 다 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간편한 방법으로 HPLC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동시 분석 조건까지 마련을 하고 밸리데이션까지 완료를 했던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요약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국내 우리 약용작물의 그런 그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대사체 정보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30종의 약용작물에 대한 대사체 데이터를 생산을 하였고 DB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원료 표준화, 판별, 성분 6종 등의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연구 수행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국내산 약용작물의 고부가 취약까지 달성하는 데 좀 기여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